네, 그러면 요번에는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의 어떤 윤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것을 직접 다루는 국회 내에서 이제 이 다루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화 직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독재 체제에서 민주화 선언이 있고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1988년에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부터 1992년까지 제13대 국회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민주화 이후 처음 등장한 국회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이제 민주주의에 맞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사실 만들어 냈었던 그러한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 제13대 국회에서는 그러면 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 이것도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도덕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민주화의 시작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 관련해서 이 제13대 국회가 취했었던 조치는 무엇이냐면 91년 2월 7일이에요.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제정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선언한 문서입니다. 예. 그래서 강령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청렴하게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선언한 것은 그냥 선언하는 것 차원에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윤리 강령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 실천 규범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 5월 8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강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의원들이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를 크게 15개의 조항으로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그다음 청렴 의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권 남용 금지,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악용해서 뭔가 다른 일들, 남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못하게 뭐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는 거고, 그다음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뭐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이익 집단들이 와서 참 이거 좀 선물입니다. 뭐 갖다 바치는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금품 등 어떤 이런 것들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국가 기밀 누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 수령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고, 법률로 정한 것 이외에 겸직을 금지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만약에 겸직을 이제 하게 된다라면 그럼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한다. 라는 거고, 그다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소명하고 회피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수들도 사실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이렇게 입학 이 시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입학 사정관으로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 아이가 고3이야. 그러면 입학사정관으로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피하는 거죠. 나는 지금 상황이 우리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관련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아예 회피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되면서 신고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그 재산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신고를 해야만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의원들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밖에 없어, 재산이 마이너스였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서 뭐 몇십억으로 이제 재산이 늘어난 경우 실제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재산을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뭔가 어떤 재산을 더 증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막 사적인 욕구가 막 넘쳐난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몇십억이 팍 하고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재산에 관련된 이런 그 신고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의 행위를 제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국회의원이 왜 기부를 해? 기부를 받지 자기가 왜 기부를 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내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지역구에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자제가 결혼을 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축의금 원래 엄청나게 콱 하고 주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국회 활동에 대한 신고와 보고 유권자들한테 뭐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회의가 계속 있죠. 그렇게 뭐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있고 이제 뭐 할 때 거기 계속 출석해서 활동을 하라라는 얘기고, 그다음 보좌 직원의 임용 및 관리와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자기 보좌 직원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보좌관으로 앉혀, 자기 자식들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아들이, 자식이 굉장히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나 친척, 친인척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보좌관들에 대한 월급은 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 실천 규범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이에요. 상설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그러한 사항들을 심사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이제 상설위원회로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회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케 한 국회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자율권을 가지고 해당 국회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전에도 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곳이 존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13대 국회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제4대 국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징계자격위원회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그게 제5대 국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5대 국회에서 제12대 국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냥 그 문제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담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문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특화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제5대에서 제12대 국회에서. 그냥 법제사법위원회 안에서 그냥 그 문제를 다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따로 떼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따로 떼내서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13대 국회가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 그러니까 윤리의식을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1년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규칙들이 이제 다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7인 해서 총 18인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수의 비율에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그 위원들 선임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리더들이죠. 이들은 호선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총 18명의 위원들이 모이게 돼요. 이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의에서 누가 위원장을 할까요? 누가 간사를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자, 누가 위원장 그리고 간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다라는 거고, 이 간사들은 2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별로 1명씩 간사들이 선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회처럼 소위원회도 존재합니다. 소위원회도 존재하는데 3개의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격심사소위원회, 그다음 징계심사소위원회, 그리고 국회 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이 3가지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23일 이 윤리특별위원회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 규칙들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그 3개 상임위원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중요한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격심사의 문제, 그 다음 징계심사의 문제였습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이 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이제 2개의 소위원회가 자격과 징계를 다루는 이제 그런 소위원회다라는 건데, 그럼 참 자격심사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자격심사.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나가. 국회의원 안 돼. 라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거죠.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면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국회의원의 임기가 딱 시작되는 그 상황에는 반드시 자기가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해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당선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당선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그것은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뭐 범법 행위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의원 사람이고 어떤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판단할 때, 그 대상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에 대한 그 자격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회의 자격 심사는 사실 헌법 제64조 제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국회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자기 구성권의 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지금 자격 심사를 누가 한다고요? 다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 대상,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 그 의원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국회의원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다른 기관에서 그 국가의 뭐 행정부나 뭐 사법부나 다른 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되지. 왜 다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의원의 유무, 그러니까 자격 유무를 판단을 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대표라고 하는 거고, 그 과거 처음 이제 그 의회라고 하는 것도 영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 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 예를 들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국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너 나가. 네. 의원의 자격이 없어. 라고 이제 확확 내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국민의 대표가 실제로 그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다른 권력, 기관이 자신의 힘을 행사를 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기관이 그런 식으로 그 국회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이제 연서로 사인을 해서 국회의장에게 자격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자격 심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구서가 국회의장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면 국회의장은 그 자격심사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 유무를 심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대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자격 심사예요. 다음 징계 관련한 것은 그러니까 이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와 윤리를 위반했을 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격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은 유지를 하되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어떤 징계 대상 국회의원이 자기가 보기에 존재해. 저 의원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국회의장은 단독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별 국회의원이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5인 이상이 국회의장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2005년 7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국회법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국회법 규칙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이제 윤리 문제를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이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은 동료 의원이잖아.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똑바로, 객관적으로 그 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형식을 취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요 근거가 2005년에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만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28일 아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이제 국회법을 다시 이제 바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그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활동을 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 이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해당 징계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폐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19대 국회 윤리특위 39건의 징계안 중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31건에 대한 의견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본회의에 가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그 취지도 좋고 의미도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국회의원이 윤리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이것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제20대 국회예요. 그러니까 2018년 7월입니다.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럼 왜 상설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바꿔버렸느냐? 그러니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항상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 시간, 그것을,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또 끝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또 본회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이 상설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바꿔버렸느냐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결정은 사실 그 이전에 상설특별위원회로 활동해 왔었던 윤리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국회의원들 스스로들 생각을 한 겁니다. 굳이 이걸 상설특별위원회로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다 쫙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비상설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의 발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가 됐으니까 국회의원 윤리 문제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별도로 따로 구성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이 더욱 취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된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이후에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쳤다라는 거죠.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일어나요. 1년 임기거든요. 1년 임기의 위원조차 제때 임명하지 않아서 징계안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상설로 전환이 되니까 어떤 국회의원 윤리 문제와 관련한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윤리특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